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미국 국세청 IRS에서 날아온 한 통의 편지입니다. 귀하의 세금 보고서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문장 보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시죠? 하지만 잠깐 숨을 크게 쉬세요. 오늘 저희가 이 편지가 진짜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어떤 강력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과정이 추가 세금 없이 끝나거나 심지어 환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IRS 검토 대상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당신이 뭘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사실 통계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 정보 불일치 같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막연한 불안감은 좀 걷어내시고 IRS 절차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또 당신의 권리를 확실히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돕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드는 질문. 아니 왜 하필 내 보고서가 수많은 보고서 중에서 말이죠? 네, 그게 가장 흔한 경우는요. IRS의 컴퓨터 시스템 분석 결과, 그러니까 소위 DIF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통계적으로 높게 나온 경우예요. 근데 이건 그냥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볼 때 추가 세금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조금 높아 보인다, 이런 신호일 뿐이지 실제 잘못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건강검진에서 특정 수치가 그냥 좀 높게 나왔다고 바로 병에 걸린 건 아닌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확률적 선별이군요. 제가 뭘 잘못해서 딱 찍혔다기보다는요? 그럼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그냥 완전 무작위 추출이나 아니면 특정 항목 연구 목적으로 선정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선정 이유가 뭐든 간에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선정 이유가 꼭 제 잘못은 아니라는 점. 일단 좀 안심이 되네요. 그럼 실제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영화처럼 막 조사관들이 집으로 막 들이닥치고 그러나요? 그건 아니고요. 영화랑은 좀 다르죠. 제일 간단하게는 우편으로 서류만 주고받으면서 끝나는 그런 서신 조사가 있고요. 아니면 IRS 사무실에서 직접 만나서 진행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당신의 자택, 사업장 또는 당신이 선임한 대리인 사무실에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장소나 방식은 IRS가 최종 결정하긴 하는데 그래도 납세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서 조율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필요한 서류는 미리 알려주나요? 갑자기 막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하면 엄청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요. IRS는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사전에 명확하게 목록으로 제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나 서류 제출 요청 전에 관련 자료들을 미리 좀 잘 정리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겠죠. 준비된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 이게 핵심이겠죠? 모르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강력한 권리,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CPA 또는 그 연방국세청, 공인세무사라고 이해한거 하죠. 이런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 없이 대리인이 직접 IRS를 상대하게 하려면 IRS 양식 2848 같은 서면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이 대리인 선임권에 활용하는 게 결과에 좀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하나요? 네, 그럼요. 특히 사안이 좀 복잡하거나 의견 차이가 클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당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거나 항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조사 중에도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하기 위해서 잠시 인터뷰 중단을 요청할 권리도 있어요. 단, 법원의 소환장에 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혹시 변호사랑 상담하는 것처럼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도 비밀이 보장되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특정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 역시 형사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세무 문제에 한해서는 비밀 유지 특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특권과 좀 유사하게 보호받는 거죠. 아니 근데 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도 있다고요? 이건 좀 놀라운데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조사 인터뷰 내용을 직접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 10일 전에는 IRS에 서면으로 좀 알려야 하고요. IRS 측에서도 녹음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당신에게 미리 통지하고 요청하면 비용을 받고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녹음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고 혹시 모를 오해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양측 모두에게 좀 투명성을 높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IRS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과정이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다른 도움받을 곳은 없나요? 그럴 때를 위해서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S라고 하는데요. Taxpayer Advocate Service. 이런 독립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IRS 내부 조직이긴 한데 독립적으로 운영돼요. 그래서 IRS와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거나 납세자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제가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조사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신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에 대해서는 조사관이 설명해 줄 거고요. 즉석에서 조사관의 상급자와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추후에 공식적인 항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항소 절차가 근데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좀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신속 조정 절차, Fast Track Mediation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건 아직 법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중립적인 조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IRS와 좀 더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해당된다면 시간을 꽤 절약할 수 있죠. 그럼 정식으로 항소 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30일 통지서, 30-day letter라고 부르는 걸 받게 됩니다. 이 서신은 당신에게 30일 동안 IRS 내부의 항소부서, 어필스 오피스라고 하죠. 여기에 항소를 제기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예요. 만약 이 항소부서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혹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IRS는 이제 90일 통지서, 90-day letter, 즉 법정 통지서, Notice of Deficiency를 발송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미국 세금법원, 텍스코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티켓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미국 외 거주 시에는 15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법원에 갈 기회를 잃게 되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와, 정말 여러 단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네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IRS에서 편지가 왔다고 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과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선정 자체가 잘못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또 조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당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와 절차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선임권, 상담권, 녹음권, 비밀 유지 특권, 그리고 여러 단계의 항소권까지. 핵심은 이 과정을 이해하고 당신의 권리를 아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세금 문제는 늘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나니까 IRS의 절차와 내 권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침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맞습니다. 지식은 곧 힘이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IRS 연락을 받으면 일단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내 권리 목록 어디 있더라 부터 찾아보자. 네, 이것만 명심하셔도 정말 절반은 성공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 강조했던 당신의 주요 권리 몇 가지 있잖아요. 대리인 선임권, 상담권, 녹음권, 항소권. 이걸 지금 바로 휴대폰 메모장에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딱 붙여두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